요즘 미국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민단속국인 아이스가 자국의 시민권자 2명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로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에 개봉했었던 시빌워, 분열의 시대라는 영화인데요. 제목부터가 이미 시빌워, 그러니까 미국의 내전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I can announce that the so-called Western forces of Texas and California have suffered a very great loss. 영화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미국 정부의 군대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연합군이 전면전을 벌이는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은 대체로 지금까지는 제작진의 정치적인 신념을 관객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돈 룩업이나 이디오크러시의 경우를 봐도 말이죠. 제작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확실히 좀 덜 떨어진 사람들처럼 묘사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이건 사실 저 스스로나 시청자분들의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지를 떠나서 모두가 그냥 동의하실 수 있을 만큼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문화적인 경향이 그래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영화 11호는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지를 않아요. 일단은 영화의 설정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요, 백악관에 대항하는 서부군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의 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That the so-called Western forces of Texas and California. 근데 이런 영화의 설정과는 정반대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완전히 정반대의 정치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고요. 텍사스는 공화당이 꾸준하게 강세인 지역이죠. 자,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정반대로 이 두 개의 지역이 하나의 연합으로 뭉쳐서 정부군에게 함께 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화는 왜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설정을 내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예전의 정치 풍자 영화가 일반적으로 그려왔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비판하는 논조를 보인다면 그건 곧 미국 내부의 분열,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전을 더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감독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관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양극화된 정치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훨씬 더 집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치 영화가 대부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진영의 우월함과 정당성을 강조해서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감독은 특정한 정치 진영을 향한 옹호를 이번 영화에서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야말로 정치적인 분열을 더 극단으로 몰아가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전을 소재로 한 영화라면요, 보통 한 진영을 대변할 만한 정치인이나 전쟁 영웅 같은 군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겠지만 11호는 전투 현장을 취재하는 종군 기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요, 내전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화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일단 영화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연합군, 그러니까 서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걸 발표하는 대통령의 성명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정부군이 서부군을 대파하면서 승기를 굳혀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섣부르게 반군에 가담하지 말고 정부의 편에 서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 성명이 사실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DC's only protection now. Few do-or-die soldiers, handful of Secret Service. 사실은 대패를 겪고 있는 건 서부군이 아니라 정부군 쪽이었고, 지금 대통령에게는 일부의 경호부대를 제외하면 거의 병력이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폐색이 굉장히 짙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 성명을 내가면서까지 계속 자기를 위해서 죽어줄 병력들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거짓 성명 다음으로요, 영화는 주인공인 기자 리의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는 어느 시위 현장을 취재를 하다가 자신을 동경하는 젊은 기자 제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침 그때 어느 극단주의 계열의 시위자가 온몸에 폭탄을 두른 채로 시위 현장 한복판에서 자폭을 해버리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연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여기서 성조기를 휘두르면서 자폭 공격을 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목표로 삼았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경찰이랑 시위자들이 한꺼번에 휘말려서 똑같이 폭발에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테러리스트가 목표로 한 게 정부를 대변하는 경찰인지 아니면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자들인지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화는요, 도입부에 해당하는 이런 장면에서부터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류의 극단주의자들은 결국 모두를 무의미하게 희생시킬 뿐이고 전체 공동체에는 그 어떤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주인공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통령도 저 자폭 테러범과 마찬가지의 존재가 됩니다. 사실 지금의 전세는 서부 연합군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었는데도 말이죠. 대통령은 그냥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성명까지 만들어가면서 자기 대신에 죽어줄 병사들을 계속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We stand ready to fulfill the promise of our forefathers, to the flag, to the nation.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도 말로는 이건 모두 다 미국을 지키기 위한 대의라고 이 모든 걸 말로 포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니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두를 죽이는 테러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두 손에는 미합 중국기를 들고 있는 저 자폭 테러범의 행태와 그게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화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런 도입부에서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공들은 한심한 대통령의 최후가 거의 가까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백악관이 서부군에게 점령당하면 대통령도 살아남기가 힘들 테니까 그 전에 대통령을 취재해가지고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심경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건지를 물어보자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에서 주인공들은 다양한 광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좀비 아포칼립스처럼 차들이 널브러져 있는 고속도로에서는요, 국경이 갈라진 것처럼 모든 통행이 통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약탈을 피하기 위해서 자경단이 지키고 있는 주유소에는 마을 주민들이 자경단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Actually, know that guy. Went to high school together. 그리고 고문을 받고 있는 마을 주민은 자경단원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주인공들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 벌어지게 될 일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주인공들은 시가전에서 축사하는 병사의 모습도 목격을 하고요. 그렇게 죽어간 동료의 복수를 위해서 생포한 적들을 즉결 심판해버리는 광경도 접합니다. 그런데 주인공들도 이제 이런 풍경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 병사들의 심경도 약간은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즉결 심판을 약간 못 본 척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우화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들은 동료 기자의 실수 때문에 어느 병사 무리에게 붙잡혀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사가 굉장히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Well, you're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주인공들이 같은 미국인들끼리 이러지 말자고 설득을 하니까 그래, 너 미국인인 거 알겠는데 어느 쪽 미국인이냐 이렇게 대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버전으로 따지면은 뭐 너 전라도냐 경상도냐, 너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뭐 이런 거를 묻는 거라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가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Central American, South American. 주인공들이 각자의 출신지를 말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병사가 보이는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일단 남자 기자인 조엘은 플로리다 출신이고요. 리는 콜로라도, 그리고 제시는 미주리 출신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측면에서 따진다면요, 이 주인공들의 출신지는 정치적으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플로리다와 미주리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고요. 콜로라도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정치 지형대로라면은 세 사람 모두가 여기서 통과를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병사는 그 대답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Colorado, Missouri. That's what I'm talking about. It's American. 야, 이게 바로 아메리칸 아닙니까? We are the one 하면서 엄청 흡족해 해요. 니네들 진짜 미국인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흡족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이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할지가 예측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의 조그만 몸짓 하나하나에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공포의 본질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덮쳤는데 그때 내가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나 감각이 들면은 그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워지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딱 저 병사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대답을 해야 무사히 통과시켜줄지도 모르겠으니까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훨씬 더 공포스럽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장면 하나 때문에라도 이 영화를 볼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스포일러가 될 만한 기적적인 기회를 만나가지고 주인공들은 일단 이 병사에게서 운 좋게 탈출을 하고요. 주인공들은 백악관 점령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대통령이 숨어있는 백악관으로 서둘러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진입작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로드무비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잔잔한 분위기를 보여왔던 것과는 다르게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 영화 같은 긴박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전투 시퀀스만 놓고 보면요. 라이언 일병구학이나 블랙호크 다운급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오버긴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작품들의 언저리쯤에는 도달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전투씬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백악관 진입이라는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니까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이용하는지가 또 자연스러운 연출로 따라오게 되고요. 백악관이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지형 지물이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전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너무나 가시성이 좋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상적인 거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전부 다 기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들은 그냥 지나가는 군인 1, 2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익명으로 등장한 병사들이 열정적으로 전투를 치르다가 하나둘씩 허무하게 죽어나가는 장면들이 나오니까요. 이 내전의 참혹함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방향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11호의 제작비가 5천만 달러 수준이라서요. 헐리우드의 평균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소규모의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마블의 영화들이 2억 달러 부근에서 제작이 되고요. 최근에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같은 영화는 1억 3천만 달러가 들었으니까 11호의 5천만 달러가 전쟁 영화치고는 얼마나 적은 규모인지 대강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적은 제작비를 이 후반부의 백악관 전투씬에 거의 다 몰아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후반부의 클라이맥스 파트는 정말로 압도적이니까요. 흥미가 생기시는 분들은 꼭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인공들은 백악관 진압작전을 끝까지 함께 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에게서 어떤 한마디를 인터뷰를 해냅니다. 그거는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이 부분도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호 분열의 시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후기들을 보면 정치적인 중립 같은 게 어디 있냐, 영화가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면서 선택과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양극화가 극심해진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지적하는 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비현실적으로 과장해 놓은 영화의 상황을 약간 현실이 뒤따라가고 있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